형,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땐 같이 손잡고 시장 가던 동생인데 이젠 명절조차 피하고 싶은 사이가 된 걸까요? 나만 서운한 걸까요? 아니면 나만 아직 가족이라 믿고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형제 자매는 끝까지 남는 존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이 들어 친구들이 멀어져도 결국 곁에 남아주는 건 피를 나눈 가족일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그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남보다 더 어색한 존재가 되어가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서로의 삶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건 단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이상 중장년 세대라면 이러한 감정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형제랑은 이제 거의 연락 안 해요. 명절에도 따로 보내요. 불편하니까요. 딱히 싸운 건 아닌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들 요즘 정말 자주 들립니다. 사실 지금의 50대 이상 형제자매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사후 형제와 소원해졌다는 응답이 무려 60%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관계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그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여기엔 단순히 연락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심리적 거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관계를 방치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서먹함과 단절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릴 적엔 늘 함께였던 형제자매, 누가 더 먼저 일어나 학교 가나, 누가 반찬 더 많이 먹나, 누가 엄마한테 더 사랑받나. 서로 투닥거리며 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혼, 직장, 자녀, 부모의 부양, 재산 문제. 삶의 무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사회는 사람들을 점점 더 개인 중심의 삶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도 벅찬 시대에 형제자매까지 신경 쓴다는 건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누군가 결혼식 때 형이 안 왔다고, 어머니 기일에 연락 한 번 없었다고 괜히 서운하고 괘씸한 감정이 드는 건 아직도 그 사람을 가족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는 이 복잡한 감정. 바로 그것이 형제자매라는 관계가 가진 특별한 무게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이어볼 수 있는 실마리는 남아있는 걸까? 사실 우리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관계를 다시 이어보고 싶은 건 어쩌면 모두의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형제자매와 멀어지게 된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까이 다시 다가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즈음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한번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야기의 첫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어가는 진짜 이유, 그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니 형제자매 사이의 끈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와 가까웠던 이유, 그 중심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생신이나 제사, 명절처럼 함께 모일 이유가 있었고 안부 전화도 엄마는 잘 계셔? 라는 말로 시작됐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연락 없는 시간과 불편한 거리감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그냥 바빠서 못 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은 없고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꼭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TV를 켜며 애써 외면하지만 마음속 씁쓸함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이런 감정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고령가족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와 연락이 줄거나 끊겼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정말 놀랍고도 슬픈 수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억지로 이어져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더는 모일 이유도 공통의 화제도 없는 사이. 그렇게 각자의 삶에 파묻혀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형제자매와 나눈 소중한 시간의 기억일지 모릅니다. 가끔은 그 기억을 먼저 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짧은 안부 문자 하나, 오래된 사진 하나. 그 작은 시도가 멀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겠냐고요. 맞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어색해질 뿐입니다. 시간은 상처도 덮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점 넓혀놓습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계, 이제는 의지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연결해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붙잡을 차례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형제자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시작이지만 동시에 기존 가족과의 경계를 그어버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던 형제였는데 결혼 이후엔 그 사람이랑 상의해볼게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색하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명절 자리도 이제는 아이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힘들다. 처가 쪽 약속이 먼저다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매년 똑같은 사람이 부모님 병간호를 도맡고 챙기는 사람만 챙기게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처가나 시댁 중 하나일 뿐이구나. 이건 단순한 섭섭함이 아닙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과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 느끼는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형제자매 사이가 소원해지는 건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는 혈연이 아닌 의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도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고 무게도 다릅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이해와 사전 조율입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부모님 일정을 정할 때 먼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를 함께 고민해보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의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쁜데 굳이 맞춰야 하나? 가족이면 알아서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관계를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 가족이기에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가족은 그저 성만 같은 남이 되어갑니다. 결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시 관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까웠던 사이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애씀뿐입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형제자매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경제적 격차는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깊고 미묘한 벽을 만들어냅니다. 어릴 적엔 옷을 돌려 입고 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은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겨우 생활비를 맞춥니다. 그 차이는 말 한마디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올 여름엔 가족끼리 제주도 갔다 왔어. 이번엔 아이 영어 캠프 보내려고. 그냥 흘려도 될 이야기지만 듣는 입장에선 작은 자괴감과 위축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쫓기듯 살고 있지? 그 질문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결국 그 감정은 형제라는 관계 자체를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아무 말하지 않아도 겉모습만으로도 비교는 시작됩니다. 옷차림, 차량, 사는 지역, 자녀 교육.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아직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관계는 편안함에서 이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자리엔 자꾸 가지 않게 되고 결국 연락은 줄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은 의식적으로 줄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요즘 잘 지내? 라는 단순한 안부 한마디가 이번에 뭘 샀다, 누구는 승진했다는 말보다 훨씬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도 그냥 내 이야기 한 것뿐인데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도보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진짜 성숙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형제는 서로 잘난 순서대로 사랑받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멀어진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안타깝게도 형제자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갈라놓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아무 말 없던 형제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적어도 이 집은 내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한쪽의 말에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다른 쪽의 반응. 그 순간부터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아픈 건 돈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입니다. 부모님을 10년 넘게 간병한 형제가 고생했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 보면 우리는 묻습니다. 가족이란 게 결국 돈 앞에 이렇게 허망해지는 건가?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자 추억이며 때론 가족 간의 감정의 시험대입니다. 이럴 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형제자매끼리 미리 역할과 기여, 상황을 공유하는 것.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형제가 돈 때문에 싸운다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싸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고생은 외면당하고 결국 터질 때가 유산분배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면 사이도 나빠질 일 없지 않나?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무시하거나 피하면 터지고 미리 조율하면 풀립니다. 유산 앞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존중과 정입니다. 그걸 놓치면 남는 건 낡은 시골집 하나와 평생의 후회뿐입니다. 가족을 갈라놓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 너머의 서운함과 침묵입니다. 이젠 정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 왔길래 반가웠는데 또 부탁이네.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안부 한마디 없던 동생이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와 말합니다. 형,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느껴지는 건 반가움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기분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감정은 피로감과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연락이 끊기고 다음 연락도 여전히 도움 요청일 뿐일 때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비상금 통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비대칭 구조로 굳어집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가족이니까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변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솔직한 대화와 감정 조율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요즘 나도 여유가 없다. 이런 말들을 담담하게 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냐? 힘들 땐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도움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한 사람만 부담하고 계속 한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관계에 기댄 의무감일 뿐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도움보다 앞서야 할 건 마음의 교류입니다. 그 마음이 단절된 채 반복되는 부탁은 결국 형제 자매를 의무적인 존재로 만들고 맙니다. 지금 생각나는 형제가 있다면 부탁 전에 먼저 안부부터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관계를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형제 자매가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딸은 외국계 회사 들어갔어.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별 뜻 없이 꺼낸 말 같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날 선 비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마음고생이 많은 부모에게는 그 한마디가 자책과 소외감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괜히 말이 줄어듭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물 한 모금으로 감정을 삼켜보지만 속은 이미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자식 문제는 단순한 성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걸려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 쉽게 상처가 남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비교는 형제자매 사이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독소가 됩니다. 한쪽은 자랑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구조가 쌓이면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연락 단절로 이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우리 애는 이렇다보다는 형네는 요즘 어때? 같은 질문이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랑보다 중요한 건 공감과 배려의 온도입니다. 그냥 기쁜 일이 있어서 말한 것뿐인데 왜 위축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입니다. 말이란 건 언제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특히 형제자매처럼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는 더 깊이 남습니다. 형제를 멀어지게 하는 건 큰 다툼이 아니라 그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말하기입니다.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잘 닿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 말이 자꾸 빗나갑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도 형제 자매가 점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소소한 얘기로 밤새 수다도 떨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기도 했는데 이젠 몇 마디 나누기도 힘이 듭니다. 요즘 운동 좀 하려고 수영 배우고 있어.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야, 몸 상하게. 젊은 세대도 나름대로 고생 많더라. 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말이 오가다 보면 대화는 금세 논쟁으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처음엔 그냥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면 말하는 게 피곤해지고 결국 침묵이 관계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 방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상대를 재단하면서 마음의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의 50대 이상 세대는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참고 사귀고 넘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쌓여도 정작 말은 하지 않고 거리만 멀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멀어진 사이를 다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완벽한 소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형제자매라서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안부 하나, 계절 이야기 하나 나누는 정도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작고 가벼운 말 한마디가 끊긴 관계의 실마리를 다시 잇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운동하냐는 말보다 몸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라는 말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에 그만큼 더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결국 얼마나 말이 맞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이 맞으려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보다 의도, 정답보다 배려, 그것이 나이 들어 이어갈 수 있는 진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